이제 블락 2-1로 넘어갈게요. 또 슬픈 말이죠. 예, 매출은 그대로인데 직원 급여만 계속 올려줘야 됩니다. 예. 매출은 하락하는데 급여는 올려줘야 하는 그 괴리감, 진짜 괴리감이죠. 괴리감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과 소통이 잘 안 돼요. 나는 어려운데 병원 사정은 쥐뿔도 모르고 무조건적인 급여 인상만 요구하네요. 아니, 자기들은 일을 더 잘하게 된 거 아닌 것 같은데 업무 수준은 그대로인 것 같은데 매년 돈을 올려달라고 하니까 돌아오는 연봉 협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직원들의 연봉 협상, 그 다음에 직원들의 급여 인상을 막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급여를 인상을 안 해주면 직원들이 다 떠날 테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직원들이 급여를 올려달라고 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우리가 물가 상승률도 따라가지 못하는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사실은 우리 병원의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직원들의 급여를 올려주는 게 우리한테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게 문제인 거라는 말이죠. 자, 직원의 급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실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원장님도 그냥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원장님이 페이닥터로 일하시다가 내년에, 내후년에도 급여가 오르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병원을 떠나시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급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올라가죠.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채용 환경이 점점 어려워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더 적은 위생사 선생님들이 존재를 하고 더 많은 치과들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그 위생사 선생님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들을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원들 자체로도 나는 업무를 더 잘하게 됐으니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돼 라는 기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나쁜 거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라고 받아들여지신다면은 혼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일하고 내가 번 돈 내가 다 가져가고 그렇게 하셔야 사실 맞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경제 논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거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병원의 매출이 잘 안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도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인건비가 늘어나요? 그러면 내가 버는 돈이 줄어들죠. 당장의 내 주머니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돈을 벌려면 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요. 우리가 불안해져요. 그 다음 직원들의 요구는 자꾸 힘들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번아웃이 되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직원들의 요구가 아니라 매출 성장이라고. 진짜로 중요한 거죠. 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자, 이 그래프입니다. 무슨 그래프냐면은 치과예요, 치과. 치과계의 평균 매출이 지난 8년 동안 2015년부터 2023년까지 25% 증가를 했대요. 근데 최저임금은 72% 올라갔대요. 그러니까 물론 직원들의 인건비가 최저임금에 그대로 연동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급여는 제법 많이 올라갔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못하고 있다 라면은 우리가 8년 동안 72% 이상 성장하지 못했다 라면은 당연히 원장님들이 직원들한테 급여를 주시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 당연히. 근데 제가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직원 급여를 내가 주고 싶은 만큼 직원들이 받고 싶은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린 좀 이거를 과학적으로 주는 시도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급여를 어떻게 해요? 과학적으로 줄 수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과학적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데이터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직원들이랑 쓸모없는 알력 싸움이 없어집니다. 직원들이랑 감정 싸움을 할 필요가 없게 돼요. 어떻게 하는 건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병원의 매출 성장률을 일단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또 하나만 여쭤봅시다. 자, 우리 병원의 매출 성장률을 매년 알고 있어요. 1 한번 써주시고 몰라요 하면 2 한번 써주시겠어요? 나는 우리 병원의 매출 성장률을 알아요 하면 1 써주시고 매출 성장률을 몰라요 하면 2를 써주세요. 아신다고 하시는 원장님들이 또 많이 있으시지만 제 생각에는 아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잘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많은 원장님들이 우리 병원의 매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십니다. 그냥 잘 되고 있어, 그냥 안 되고 있어 이 정도 느낌만 있는 거죠. 자, 올해 매출과 작년 매출을 비교해서 우리 병원의 성장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한 해 한 해의 성장은 뭔가 여러 가지 이벤트들 때문에 과대평가되기도 하고 과소평가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지난 3년간에 개원한 지 3년이 안 됐는데요? 그럼 그냥 있는 대로 하셔야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난 3년간의 평균 매출 성장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년 동안 평균적으로 12% 정도 매출이 올랐어 라는 결과를 구해내셨다면은 혹은 우리는 평균 3% 정도 매출이 올랐어 라는 매출 그 숫자를 구해내셨다면 일단 첫 단추를 끼신 거예요. 근데 우리 병원의 매출 성장률이 여러 가지 비용 상승률보다 낮다라면은 우리 병원은 성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백도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병원이 여러 가지 비용 인상보다
더 못한 성장을 하고 있다라면은 나는 작년보다 돈을 매출이 높은데 남는 게 없네 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병원의 성장률을 구하셨으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은 이제 내가 그 성장률이 3년 동안 반복된 성장률이니까 내년에도 그 정도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겠지라고 말하는 게 허언이 아니게 되겠죠. 제가 지금 갑자기 저 내년에 매출을 2배로 만들어서 원장님들한테 한번 자랑을 해볼게요 라고 말한다면은 허언이에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하는 방법도 몰라요. 그런데 3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 몇 %였으니까 내년에도 몇 %가 성장할게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허언이 아니라 계획이 됩니다. 계획. 그죠? 원장님들이 계획을 세우셨으면은 그 계획을 가지고 뭘 하시면 되냐면은 자, 우리 병원이 3년 동안 10%씩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인건비가 4천만 원, 4천만 원, 4억이었어요. 4억. 4억이었으면은 이제 우리는 내년에 인건비도 10%만큼 증액을 한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늘릴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작년에 인건비가 4천만 원, 4억이었으면은 올해는 인건비로 4억 4천만 원까지는 쓸 수 있겠네? 4억 4천만 원까지는 써도 부담이 안 되겠네라는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증가된 4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냐면은 4천만 원 가지고 직원들한테 그거를 전부 다 급여를 인상해 주셔도 되시고 아니면은 한 명을 뽑아도 되는 거죠. 4천만 원 중에 그러면은 360만 원, 3,600만 원 가지고 한 명을 뽑고 400만 원 가지고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내가 지금 이 채용을 해도 될까 안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한테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들한테 이만큼 줄 수 있어를 공개하신다면은 더 달라. 안 된다. 라고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만큼의 버짓을 늘리는 거니까 이게 인건비 비율이 나한테 부담이 안 되게 돼요. 부담이 안 되는 인건비는 내년을 위한 투자입니다. 내년에 더 나은 매출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부담이 되면은 그냥 비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인건비 버짓을 구하고 났으면은 그 다음에 뭘 하시면 되냐면은 이 인건비 안에서 그냥 직원들한테 야 4천만 원 가지고 우리 니네 넷이서 나눠 가자 이게 아니라 자 너희 4명 중에 너희 5명 중에 4천만 원이니까 10명은 되겠네요. 너희 8명 중에서 그래도 잘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잘한 사람한테 좀 더 주고 못한 사람한테 좀 덜 주고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직원들에 대한 인사평가가 필요합니다. 인사평가라고 하면은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하시고 대단한 거를 만들어내시려고 하고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인사평가는 그냥 그런 거예요. 우리 병원에서 필요한 능력이 뭔가, 우리 병원의 미션이 뭔가, 그리고 우리 병원의 미션에 적합한 활동이 뭔가, 그러면은 우리 병원의 미션에 적합하게 행동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 병원의 미션에 적합하게 행동하지 못한 사람이 누군가를 갈라내는 게 인사평가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인사평가를 통해서 좀 이렇게 잘한 사람한테는 더 많은 보상을 주고 좀 못한 사람, 좀 아쉬운 사람한테는 덜한 보상을 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내년 초에 우리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병원의 미션이 이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미션에 따라서 너희들을 이렇게 평가할 거야. 이런 부분에서 너희들을 평가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희들이 열심히 해준 만큼 그 성장률을 가지고 그 안에서 너희들한테 그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 인건비 상승률을 나눠줄 거야 라고 미리 공지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그 평가 로직을 투명하게 전 직원한테 공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로 너희 다 고생했으니까 똑같이 나눠가자는 절대로 안 되고 차등성이 있어야 되시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통보를 하실 때 그냥 통보하는 거는 헤어지자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통보하지 마시고 피드백을 반드시 주셔야 되겠죠. 네가 올해 이런 부분에서 아쉬웠어. 근데 네가 내년에 이런 부분을 개선한다면은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장률을 계산하고 우리 병원의 내년의 인건비의 버짓을 계산을 하시고 그거를 성과에 따라서 배분하시다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과학적인 급여 인상이 가능해지는 거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컴플레인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거는 자, 우리 병원의 성장률이 나의 급여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선생님들이 그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병원의 성장률이 나의 급여를 결정한다. 그리고 나의 행동이 우리 병원의 성장과 연동이 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은 우리 병원이 성장하고 우리 병원이 성장하면 내가 돈을 올려받는다. 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순간 선생님들과 우리의 목표가 같아져요. 우리의 목표도 병원을 키우는 거고 우리 목표는 병원 키우는 거잖아요. 선생님들한테 더 잘해주는 게 우리의 사업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목표는 더 잘 벌고 더 행복하게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남기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직원들의 목표도 그게 된다는 거죠. 원장과 직원의 목표가 같아져요. 그러니까 병원이 잘 굴러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제가 이 말을 드렸을 때, 원장님들이 알아들으실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준비했던 파트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꼭 한번 이렇게 시행을 해보셨으면 좋겠고,